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13일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을 가정한 모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 폐쇄됐던 경남의 공공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개방됩니다. 환경부가 올해 국립공원구역을 조정할 계획인 가운데 사유지를 공원구역에서 빼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통합청원시 출범 10년을 맞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년을 냉정히 평가하며 특례시 지정과 재정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 개학이 오늘 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 등교를 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모의 훈련이 있었는데 김태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 중에 발열 증상이 있는 학생을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합니다. 체온계로 한 번 더 측정해 발열이 확인되면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연락을 하고 담임 선생님, 지금 강혜가 발열 증상이 있어서요. 보호자분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열이 있는 학생은 학교 내에 마련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시킨 뒤 보호자에게 연락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교실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 일단 다른 학생들의 마스크를 모두 교체하고 이동 담당 교사와 보건교사에게 연락하며 역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시킨 뒤 교실 소독과 환기를 하고 학생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보건 선생님, 방금 강혜 어머니께 연락받았는데 양성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안 그래도 저도 지금 보건소에서 연락받았습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책반 역할에 따라 대응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바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모의훈련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일선 학교의 모의훈련 자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또 초등학교 학생 수 20명, 중학교 학생 수 25명이 초과하는 학급은 공간을 분리해 2개 그룹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급식 안전을 위해 식당 칸막이 설치, 급식 전 발열 체크, 급식 소내 안전 유지, 간격 유지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유치원의 재정 지원을 위해 학부모 부담 수업료 결손 중 3월과 4월분의 50%를 5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언제 끝나나 싶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러분 노력 덕분에 어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 그동안 폐쇄됐던 경남의 공공시설들 단계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도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2월 말 폐쇄됐던 창원 축구센터가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모처럼 넓은 구장에서 하는 실업팀의 훈련도 활기가 넘칩니다. 운동장을 지금 큰데 처음 나왔는데 이제 답답함 속에서 이제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다 분위기도 좋고. 2달여 만에 재개관한 국립진주박물관에도 오랜만에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사전 예약을 한 사람에 한해 시간당 80명씩 전시실 입장이 가능하고 체험실이나 실내 영상관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감염자 발생에 대비하여 모든 관람객들에게 입장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입장 가능하고 공공도서관도 문을 열고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하던 책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도내 공공시설은 단계적으로 개방됩니다. 실외 체육시설 670여 곳은 전부 개방, 실내 체육시설 96곳은 이번 주부터 차례로 문을 열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210여 곳의 문화시설은 35%가 어제부터 문을 열고 나머지는 개방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관을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자율학습실 운영은 안 되고 독서 행사 등도 당분간은 하지 않습니다. 헬스장 같은 민간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공용 샤워실 이용은 자제하고 수건이나 운동복은 개인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코로나 이전의 삶이 아닌 일상 속에서 스스로 예방 수칙 지키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기온이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낮 기온 25도 아래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최대 5도 이상 차이가 나겠는데요.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1도, 진주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1도, 진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9에서 13m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0도, 함안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3도, 양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7도, 삼청 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2도, 합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내리고 기온은 내림세를 보여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안에 환경부가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할 계획인데요. 이 공원 구역에서 사유지를 빼달란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제약받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의 재산권을 보장하란 요구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군 곳곳에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토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빼달라는 요구입니다. 바다도 안 보는 동네인데 그 뭐 몇십 년 동안 묶어놓고 사유권을 갖다 행사할 수도 없게끔 안 좋죠 이건. 남해 지역 국립공원의 육지 비율은 60%로 다른 곳보다 몇 배나 높다며 남해군은 공원구역의 대폭적인 해제를 요구합니다. 거제시는 육상부가 20.6%, 통영시는 20.3%, 남해군은 육상부가 59.4%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통영시와 거제시도 용역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환경부에 전달할 공원구역 해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해제 예고가 거센 곳은 이곳 한려해상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22개 국립공원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구역을 조정하는 데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사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토지 소유자와 자치단체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면적의 40%에 달하는 사유지를 10년마다 해제하다 보면 국립공원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2010년 공원구역 조정에선 작은 국립공원 한 곳과 맞먹는 66제곱킬로미터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해제 방식보다는 그 사유재산을 어떻게 적절히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주민과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쯤 공원구역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통합창원시 출범 10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미래 준비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지정과 재정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옛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창원시로 출범한 지 10년.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시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지난 10년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인구는 108만에서 104만으로 줄어 100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고 재정 자립도는 36.7%로 통합 초기와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통합 당시 정부의 약속과 달리 교부세액이 축소되면서 통합 인센티브 667억 원을 지원받지 못한 상황.
때문에 창원시는 올해 끝나는 특별교부세 10년 추가 연장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10년간을 평가하면서 미래 10년을 위해서 창원시에 더 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통합시가 실패의 사례가 아니라 성공의 사례가 되도록 해주셔야 할 겁니다. 통합으로 도시 역량이 높아진 만큼 특례시 지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 정부가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례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것은 변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 안에 이런 중요한 법제들이 다 실현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이 스스로 자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창원시는 통합 10년을 냉정하게 평가한 뒤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정리해 통합 10년이 되는 오는 7월 1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m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립마산병원에 대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국립마산병원은 어제부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고 오는 18일부터 기존 결핵 전문병원으로서의 진료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으로 올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진주시는 대학생에게 월세를 내려준 임대인에게 학생 1인당 월 최대 5만 원씩 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 달 진주시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한 다중이용업소에 경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노래 연습장과 PC방, 실내 체육시설업과 유흥업소, 학원 등 12개 업종 가운데 지난 1월 20일부터 7일 이상 휴업한 업소입니다. 김해시는 심사를 통해 업소당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최근 통합 세부 실행 계획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세부 실행 계획안에는 통합대학 교명을 비롯해 총장 임용 방식과 유사 중복학과 통폐합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경상대 일부 구성원들은 세부 실행 계획서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거창구치소 찬반 논란과 주민투표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에 도움을 주는 구치소 신축 방안을 찾기 위한 거창군 민관협의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주민대표와 군의회, 거창군 관계자 등 15명으로 꾸려진 민관협의회는 주민 갈등 해소 방안, 주민 친화적 구치소 신축, 인센티브 확보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창원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일자리 문제를 이유로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원전이 아닌 철강과 조선업의 장기 불황 때문이라며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허 시장의 주장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예비역 중령인 88살 엄일섭 할아버지가 모교에 교육진흥기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엄일섭 할아버지가 모교와 후배에 대한 애정으로 기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기금은 사관생도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이 안전한 경남 만들기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 재발률을 낮추고 불법 카메라 촬영 단속팀에 시민 점검단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지난 10년 동안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21.7%가 샛길인 출입금지구역에서 발생했다며 불법 산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사무소는 특히
샛길에서 수거한 200여 점의 산행 리본으로 산악회와 개인의 명단을 확보해 불법 산행 금지 계도문과 단속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도 월 7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녕군이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합니다. 창녕군은 대상 선별에 따른 혼선을 막고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창녕군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중단됐던 저도 관광이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420여 명의 관광객이 저도를 찾은 가운데 거제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해 저도 유람선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남해군은 어제부터 관광, 체육, 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했습니다. 남해군은 파독 전시관과 이순신 영상관 등의 관광시설과 체육시설은 어제부터, 문화시설은 오는 12일부터 문을 열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